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아지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 제가 고양이 방광염과 관련된 내용은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광염은 왜 생길까요? 방광염이 생기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방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전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세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침습이 되면서 방광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광은 몇 가지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조임근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임근들을 통해서 세균이 안쪽으로 침투되는 것을 약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오줌이 가지고 있는 산도입니다. 오줌은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감염이 되더라도 이 산도 때문에 세균이 서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쿠싱이나 이런 호르몬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방광염이 자주 걸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감염의 원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광염이 걸리게 되면은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오줌을 시원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피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피오줌을 싼다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광염; 두 번째, 방광결석; 세 번째, 종양입니다. 방광결석 같은 경우에 크게 네 가지 결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스투르바이트라고 하는 결석,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 암모니움 유레이트라고 하는 결석, 그 다음에 시스틴 결석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스투르바이트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엑스레이만으로도 결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암모니움 유레이트나 시스틴 결석 같은 경우에는 X선, 즉 방사선 촬영을 했을 때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결석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어서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줌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 외에 오줌을 시원하게 못 보는 것, 그 다음에 오줌을 싸고 나서 자꾸 잔뇨감이 남아서 자꾸 화장실 가서 자꾸 오줌을 자주 싸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광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일부 아이들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제 방광염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광염의 치료는 항생제를 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모든 아이에서 방광에서 세균 배양을 하고 감수성 검사를 해서 항생제를 꼭 고르는 건 아니고, 초기에 발생이 되는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자꾸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감수성 검사를 해서 맞는 항생제를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생제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짧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 3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방광염이 생긴다는 건 방광 자체에 상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세균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바이오필름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항생제에 저항을 할 수 있게 거기서 숨어 있다가 다시 그 안에서 번식을 해서 다시 세균이 이제 과증식이 되면서 방광염이 재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 상처가 난 방광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와 같은 그러한 인자들을 가지고 방광벽을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는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항생제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꾸 재발이 되고 하는 아이들을 계속 항생제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광이 안 좋을 때 먹는 영양제로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크랜베리라고 합니다. 동물 쪽에서 현재 시판이 되고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방광염 영양제는 유리네이드라고 하는 그 영양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성분에 크랜베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크랜베리를 가지고 그 독성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 쪽에서 크랜베리와 관련된 독성은 크게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얼마만큼을 먹여다라고 정립이 된 거는 없는데 좀 더 고용량을 먹이려면은 이제 크랜베리 분말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인이에서도 이 크랜베리와 관련돼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들이 이 방광염에 자주 재발이 되는데 거기에서 크랜베리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생제를 대체할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예방적인 목적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쪽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방광염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포인트 몇 가지였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최소 3주 정도 꾸준한 복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크랜베리는 예방적 목적에서 사용을 하는 건 오케이지만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